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9월달에 쳤던 고1 모의고사 학력평가 이제 34번부터 37번 현대소설에 해당하는 부분 해설 한번 해보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요. 요 해설하기 이전에 문제부터 한번 보고 올게요. 문제 34번은요. 서술상 특징 고르는 문제였고요. 문제 35번 같은 경우는 여러 구절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고, 그리고 문제 36번은 한 세계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어떤 세계인지 한번 찾아보는 문제인 것 같고요. 37번 문제는 외적 준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보기 문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요 갈래가 현대소설의 단편소설이고요. 성격이 회고적 성격이 있으니까 과거로 회귀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의고사에 수록된 부분은 중약되어가지고 요 회고 부분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주제는 분열된 인간의식과 현실 속 소외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열된 인간의 의식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의 내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입니다. 아내와는 동행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굳혔다. 여기서 나는 1인칭 서술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형광펜들은 무시하고 보도록 할게요. 형광펜은 문제 풀 때 필요한 부분들이라서요. 그래서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지적처럼 설사 어떤 비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비난을 받더라도 아내랑 동행을 할 수는 없대요. 어딜 가는데 그럴까가 궁금해하겠죠. 숙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기이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숙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여기서 형을 죽였다라는 정보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숙부의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아내를 데려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래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일찍이 내가 속해 있던 한 세계의 완전한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요 한 세계의 종언이래요. 이 한 세계가 뭔데? 일찍이부터 내가 속해 있던 세계라고만 하는데, 자, 이제 내가 장사를 치를 것은, 자, 여기서 나가 현재 숙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길을 떠나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내랑 동행을 하지 않는데. 한 사내의 시신이 아니라 그것과 연루된 나의 어둡고 치욕스러운 과거였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과거를 어둡고 치욕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정적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사코, 담을 쌓고 은폐해왔던 그 세계를 마지막 순간에 내 아내에게 열어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가 아내와 동행하지 않는 이유는 아내한테 나의 이 한 세계를 열어보이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모의고사 수록 부분은요, 글 전체 발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뭘 챙긴다고 그래? 내 양말 몇 켤레나 내주구려. 돈 좀 하고. 불쑥 나는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방을 챙기던 아내의 동작이 딱 멎었다. 왜 멎었을까? 간접적으로 심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놀람, 황당, 당황이겠죠. 왜냐하면요, 그녀는 한동안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노라. 그런 눈빛이었다. 아내의 눈빛에 대한 나의 추측이에요. 요게 1인칭 서술자의 한계가 될 텐데, 아내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추측만 할 뿐이지 아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가는 월남 가족이었다. 월남 가족이라는 건 원래 북에 있다가 남으로 오게 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고향도 친지도 다 버리고 온 실향민, 그 고향을 잃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실향민이라는 의식은 언제나 강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과 집착도 별난 데가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내는 친척의 장례식장에 혼자 가려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이해할 수 없겠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아내는 월남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좀 정이 끈끈한 편이었대요. 나는 그렇지 못했다. 고향이나 친지, 심지어 나의 가게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자신의 집안에 관련된 좀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어요. 그 세계, 나의 집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 세계라는 건요, 이 사람의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는 이를테면 내 아내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닫혀있는 세계였는데,
그 앞에서 그녀는 종종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종종 바라보곤 했대요. 숙부는 그 세계에 속해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인 셈이었다. 아내로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면에 얼굴을 대면하다예요. 얼굴을 대면해 본 적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녀가 간직하고 있는 결혼 사진첩에도 그의 얼굴은 없다. 어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을 알리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그쪽 사정, 숙부의 죽음을 알린 이유가 뭐 그쪽에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쪽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것도 사자의 얼굴을, 죽은 숙부의 얼굴을 내 아내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나는 거듭 생각을 다졌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가지 않기로 했대요. 나 혼자 다녀오는 것이 좋겠소. 당신까지 무리할 건 없어. 내가 그쪽에 발길을 들여놓는 일도 어차피 이번으로 마지막이 될 테니까. 왜 이렇게까지 본인이 속한 세계, 본인의 가정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중약법은 줄거리에서 그 의문을 풀 수가 있는데요. 고향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던 나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향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과거는요, 나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이자 사건이 될 텐데요.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사상운동을 하다 전쟁 직전 종적을 감춘 아버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당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괴로운 과거가 되겠죠.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전쟁에서 돌아온 삼촌은 파편 제거 수술에 실패하여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 라고 해요. 살아생전 내가 고인을, 숙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7, 8년 전의 일이었다. 내 어머니의 장례 때 참석하지 못했던 그는 어느 날 불쑥 그것도 내 직장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첫 모습에서 나는 그가 이제 막 감옥을 나왔다는 거거든요. 하는 기림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때가 4번째 출감에 해당했다. 좀 이상하죠. 숙부는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기이한 범죄를 저지르며 스스로를 학대하였습니다. 철진한 옷을 후줄근하게 걸친 그는 꼭 그 차림에 어울리는 표정을 하고 내게 말했다. 형수님께서 운명하셨단 소식은 저 안에서 들었네. 지금이라도 무덤이나마 찾아봤으마 하는데 자네 그럴 만한 짬을 낼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삼촌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요,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자신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자책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어떻게든 좀 나오겠지만 적어도 국군으로서 그 아버지는 사상운동을 했는데 그 사상운동은 아마 북한 쪽 사상운동이겠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모의고사 출제 부분에서는 싹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책감의 다른 표현으로서 계속 감옥에 가고 막 일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두말 없이 나는 앞장섰다. 숙부의 부탁을 들어줘서 어머니의 그 무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두면 퇴근 시간 전에 돌아올 수 있겠다고 어림했지만 물론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근교라고는 해도 우리가 묘소에 닿는 것은 해가 설핏한 때였다. 내 어머니의 봉분에는 잔디가 제법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석 앞에다 부홉들이 소주 한 병과 쥐치포 몇 쪽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놓았다. 그리고는 허리를 꺾고 무릎을 꿇은 채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이 부분 보면요,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혼신의 힘을 다해 오열을 참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끝내는 땅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그는 신음 같은 울음소리를 냈다.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줄기찬 희망. 어머니는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었어요. 왜?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생일상만을 차렸대요.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얇게 깔리기 시작한 창밖 거리만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버렸다. 내 집으로 모심하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 어쩌겠노. 자, 과거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서 나의 집에 선뜻 가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닌가.
빈 껍데기만 남아서 넉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자, 여기 나의 숙부는 과거의 자신의 행동 때문에 어떤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인제서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제. 자네 집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었다. 자, 이 작품에서 숙부가 나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서술은 계속 없어요.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는 표현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은 육체적 상처이자 정신적 상처가 되겠죠. 관계 있는 건지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눅눅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제 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끙끙 앓았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소리. 나가 기억하는 숙부의 모습을 열거함으로써 숙부가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전쟁으로 인해 숙부가 좀 변했죠.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필기를 못 따라온 친구들은요, 이렇게 동영상 한 번씩 멈춰놓고요, 필기 같이 해주는 시간 가져볼게요. 뭐 별건 없는데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가볼 건데 문제는 미리 좀 풀어봤어야 같이 보는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 물론 9월 모의고사 쳐봤겠지만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A 부분 보면 이 부분이에요. 아내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굳혔다라는 부분.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쭉 나열하고 있죠. 그쵸? 그 B 부분은 그 삼촌의 어떤 행동들을 쭉 나열하면서 삼촌이 느낀 바,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같이 간접적으로 삼촌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4번 정답 5번입니다. A는 내면의 서술을 통해서 특정 판단을 내린 이유. 아내를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특정 판단이죠. B는 행동 묘사를 통해서 관찰 대상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5번이 가장 적절한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5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데 바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1번과 관련되어서 나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한 번도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나가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신이 처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니은 부분은 종종이라고 했으니까 때때로 그런 표정을 자주 아내가 지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주인 없는 생일상, 이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는 리을 부분에 삼촌이 나에게 아버지의 제사 시기를 알려줄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해야 한다. 맞는 거 되겠고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데서는 변해버린 삼촌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올렸음을 보여준다까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한 세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나와 삼촌이 속해 있는 나의 집안이 되겠죠. 그쵸? 이거는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집안. 나의 집안. 나가 아내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은폐해왔던 과거고요. 치욕스러운 시간이었고. 맞죠? 아버지의 행적 뭐였어? 그 사회운동. 그 다음에 나가 삼촌의 장래에 아내와 동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되는 시간 다 맞는데요.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벗어나고 싶었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아버지의 행적 때문에 받았던 이 치욕스러운 시간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과거였겠죠.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기 읽을 것도 없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상처를 입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물 숙부고요.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기 안에 갇혀 부정적 기억을 외면하는 인물 나고요. 고향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물 나의 아내 가족이 되겠죠. 처가댁. 근데 지금 삼촌이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났다며 한 구덩이에 묻히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쵸. 상처를 입고 무기력하게 사는 인물이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게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 5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답 한 번 더 불러주면 34번에 5번, 35번에 1번, 36번에 4번, 37번에 5번이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